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돈 벌 기회를 날려버리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확실히 날리고 있어요. 평범한 30대 직장인이 출근길 커피로 쓰는 돈, 단순히 더하기만 해도 30년 후에는 5,400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이 돈을 투자했다면 최종적으로 1억 8천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점심 배달, 택시, 충동 구매까지 합치면 결국 6억 원은 가뿐하게 넘어요. 이게 비유가 아니에요. 당신도 모르는 사이 날려버린 기회를 계산한 실제 결과거든요.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아침 커피를 집에서 타먹으면 자녀 대학 등록금이 나옵니다. 배달 대신 도시락 싸가면 집 한 채 계약금이 모여요. 주말 쇼핑을 조금만 줄여도 은퇴 후 10년은 편하게 살 수 있는 돈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선택이죠. 매일 아침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당신은 나는 노후보다 오늘 기분이 더 중요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알고 선택해야 합니다. 모르고 쓰는 건 선택이 아니라 습관일 뿐이거든요. 부자들도 똑같이 커피를 좋아하고 쇼핑도 좋아해요. 차이는 단 하나죠. 그들은 계산을 하고 당신은 계산을 안 한다는 겁니다. 오늘 쓴 10만 원이 나중에 얼마가 되는지, 이 옷을 사는 대신 뭘 얻을 수 있는지 머릿속으로 딱 계산을 해요. 믿기지 않죠? 에이 설마 그 정도까지야 이러실 거예요. 그런데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오늘은 부자들이 머릿속으로 하는 그 계산을 당신에게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사이 놓쳐버린 기회를 숫자로 낱낱이 계산해서 말이죠. 자, 이제부터 당신이 사소하게 날린 기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출근길에 카페에 들렀다고 해봐요. 카페라떼 한 잔 5,000원이죠. 하루 5,000원이면 한 달에 15만 원입니다. 1년이면 180만 원이고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것도 아직은 감이 안 올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을 30년 동안 계속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5,400만 원이에요. 웃기는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만약 이 돈을 커피 대신 투자했다면요? 연 7%로 굴렸다면 말이죠. 30년이면 1억 8천만 원이 됩니다. 미국의 재테크 전문가 데이비드 바흐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라떼 팩터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사 마시는 커피값 같은 작은 돈이 모이면 인생이 바뀐다는 얘기죠. 실제로 한국에서도 계산해봤더니 충격적이더라고요. 스타벅스 카페라떼 그란데 사이즈가 5,500원인데 매일 마시면 한 달에 16만 5천 원, 1년에 200만 원입니다. 30년이면 6천만 원이 훌쩍 넘어요. 그런데 이걸 투자했으면 연 7% 수익률로 2억 원이 넘습니다. 커피 한 잔의 선택이 은퇴 후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죠.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 효과인데 처음엔 천천히 불어나는 것 같은데 나중엔 폭발하죠. 워런 버핏이 투자한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1965년에 주식 한 주가 19달러였는데 2024년엔 54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2만 8천 배예요. 이게 복리의 마법이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가속이 붙어요. 그럼 얼마의 기간에 얼마나 불어날까요? 72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72를 수익률로 나누면 돈이 2배가 되는 기간이 나와요. 연 7%면 72 나누기 7은 약 10년이죠. 10년마다 돈이 2배가 된다는 겁니다. 20년이면 4배, 30년이면 8배가 되는 거예요. 부자들은 이걸 알기 때문에 소비를 미루는 겁니다. 오늘 5천 원을 쓰는 게 아니라 30년 후 1억 8천만 원을 포기하는 걸로 보거든요. 반대로 생각해봐요. 매달 30만 원씩 카드값을 내고 있다면요? 30년 동안 1억 800만 원을 쓴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을 투자했으면 3억 6천만 원이 넘었을 거예요. 당신은 카드값을 내면서 동시에 미래의 3억을 날린 거죠. 하버드 경제학과에서 연구를 했는데 일반 사람의 92%가 물건을 살 때 이런 걸 생각하지 않는데요. 반면에 순자산 1,000만 달러 이상인 부자들의 83%는 모든 소비를 이렇게 환산한다고 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연봉이 8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아이폰 11을 쓰고 있습니다. 아이폰 16을 살 돈은 충분한데 말이죠. 왜 안 바꾸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아이폰 살 돈으로 애플 주식 사면 내년엔 아이폰이랑 맥북 둘 다 살 수 있잖아. 이게 바로 부자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지금 당장의 만족보다 미래의 선택권을 더 크게 보는 거죠. 부자들은 소비할 때 이렇게 물어봐요. 이걸 사는 대신 나는 뭘 포기하는가? 1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은 단순한 가방이 아닙니다. 동남아 여행 3박 4일일 수도 있고 주식 투자금일 수도 있죠. 내 커리어를 바꿀 온라인 강의 비용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크게 비교하면 뇌가 자연스럽게 충동을 억제하게 돼요.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눈앞의 가격만 봅니다. 내 월급에 이 정도는 살 수 있지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부자들은 항상 대안을 생각하기 때문에 같은 돈이라도 훨씬 가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의사결정 나무라는 걸 그려볼까요?
100만 원이 생겼다고 해봅시다. A안은 가방을 사는 거예요. 만족도는 높지만 5년 후 가치는 마이너스 50만 원입니다. 가방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니까요. B안은 배당주를 사는 겁니다. 만족도는 낮지만 5년 후 가치는 플러스 150만 원이에요. C안은 교육에 투자하는 거죠. 만족도는 중간이지만 5년 후 가치는 플러스 300만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어떤 선택이 합리적일까요? 시카고 대학 경제학과에서 연구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구조화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장기 자산이 평균 4.2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감으로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요. 부자들은 직관이 아니라 계산으로 살아요. 감정이 아니라 엑셀로 사는 거죠. 그래서 같은 소득이어도 자산 격차가 벌어지는 겁니다. 계산하는 습관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거든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경제학 시간에 배웠을 텐데 첫 번째 아이스크림은 행복도가 엄청 높아요. 두 번째는 좀 덜하고 세 번째는 별로죠. 점점 만족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부자들은 이걸 소비에 적용해요. 차가 3대 필요한가요? 두 번째 차의 효용은 첫 차의 30%밖에 안 돼요. 세 번째는 10%도 안 되고요. 명품 가방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는 기쁜데 10번째쯤 되면 별로 기쁘지도 않아요. 소비는 이렇게 만족도가 점점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돈을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요? 복리는 체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체증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빠르게 불어나거든요. 소비는 할수록 덜 행복해지고 투자는 할수록 더 빨리 불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선택이 갈립니다. 소득을 소비로 날릴 것이냐, 자산으로 쌓을 것이냐. 부자들은 후자를 선택하죠. 왜냐하면 소비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2024년에서 2025년 소비 트렌드를 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무지출 챌린지라는 게 유행이거든요. 하루 지출을 0원으로 만드는 거예요. 10,000원 챌린지도 있고요. 하루 식비를 10,000원 이하로 쓰는 겁니다. 현금 챌린지도 있어요. 카드를 안 쓰고 현금만 쓰면서 지출을 줄이는 거죠. 사람들이 왜 이런 걸 할까요? 경기가 안 좋아서일 수도 있지만 본질은 다릅니다.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작은 돈이 모이면 인생이 바뀐다는 걸요. 합리적 소비라는 트렌드도 있어요. 고가 제품 구매를 줄이고 세일이나 핫딜을 적극적으로 찾아본대요. 매장 자체의 브랜드 제품을 사거나 의도적으로 저렴한 브랜드를 찾는다고 합니다. 이게 가난해서가 아니에요. 똑똑해진 거죠. 가성비라는 게 단순히 싼 게 아니라 가격 대비 효용을 따지는 겁니다. 부자들이 예전부터 해오던 걸 이제 일반 사람들도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스마트폰에 복리계산기 앱을 하나 까는 겁니다. 물건을 사기 전에 그 돈을 30년 투자했을 때 얼마가 되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50만 원짜리 신발이요? 연 7%로 30년 투자하면 380만 원이 돼요. 200만 원짜리 가방은요? 30년 후 1,500만 원입니다. 이 숫자를 보는 순간 뇌의 의사결정 회로가 바뀝니다. 콜롬비아 대학 행동경제학 실험에서 이 방법은 충동 구매를 81% 억제했어요. 두 번째는 당일 결제 금지입니다. 오늘 사고 싶어도 절대 바로 사지 마세요. 대신 메모해두고 일주일 후에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대부분은 일주일이 지나면 욕구가 사라집니다. 진짜 필요한 게 아니었던 거죠. 이 습관 하나만으로 불필요한 소비의 70%에서 80% 사이는 줄어들어요. 부자들이 실제로 쓰는 방법이죠. 필요와 욕구를 구분하는 훈련도 해야 해요. 필요는 생존과 직결된 겁니다. 식비, 주거비, 교통비 같은 거죠. 욕구는 명품, 충동적 외식, 최신 스마트폰처럼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욕구를 필요처럼 착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갖고 있으니까 나도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부자들은 냉정해요. 이건 없어도 사는데 전혀 문제없어. 욕구를 선택으로 보는 순간 소비는 통제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잠깐 투자 수익률 7%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024년에서 2025년 글로벌 투자 전망을 보면 채권 수익률이 5%에서 7% 사이로 예상돼요. 주식은 더 높고요.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연평균 18% 수익률을 60년간 유지했어요. 물론 일반인이 18%는 힘들죠. 하지만 7%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인덱스 펀드에 넣고 가만히 놔두기만 해도 돼요.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찍 시작할수록 복리 효과가 극대화돼요. 20대와 30대의 투자 차이는 엄청나거든요. 20살에 100만 원을 투자해서 60살까지 40년 두면 연 7%로 1,500만 원이 돼요. 하지만 30살에 시작하면 30년밖에 없어서 760만 원밖에 안 됩니다. 10년 차이가 2배 차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해요. 나중에 돈 많이 벌면 하지 뭐. 이러다가 기회를 날립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하냐고요? 어렵지 않아요. 큰 돈 필요 없습니다. 월 10만 원, 심지어는 월 5만 원부터도 시작할 수 있어요.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설정만 해두면 됩니다. 이게 적립식 투자예요.
월 10만 원씩 30년 넣으면 원금이 3,600만 원이죠. 그런데 연 7%로 굴리면 1억 2천만 원이 넘어요. 월 20만 원이면 2억 4천만 원이고요. 월 30만 원이면 3억 6천만 원입니다. 부자가 되는 건 한 번에 큰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작은 돈을 꾸준히 모아서 시간이 일하게 만드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물가가 오르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죠. 연 3% 정도 인플레이션을 잡으면 실질 수익률은 4%가 됩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30년 후 100만 원이 320만 원이 되거든요. 세금도 고려해야 해요. 이자 소득세가 15.4%거든요. 그래도 투자는 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100만 원을 소비하면 0원이 되지만 투자하면 세금 떼고도 60만 원 이상이 불어나거든요. 세후 수익률로 계산해도 소비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세제 혜택 상품을 쓰면 세금도 아낄 수 있어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도 받고요. 부자들은 이런 걸 다 활용합니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면서 자산을 불리는 거죠.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부자들이 쇼핑을 안 하는 이유는 그들이 계산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충동이 아니라 숫자로 살거든요. 오늘 10만 원을 쓰는 건 30년 후 76만 원을 포기하는 겁니다. 50만 원은 380만 원, 100만 원은 760만 원을 날리는 거예요. 이 숫자를 알고도 쓸 수 있나요? 대부분은 못 씁니다. 내가 자동으로 멈추거든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다음 구매 전에 단 한 가지만 계산해 보세요. 이 돈을 30년 후 내가 다시 받는다면 얼마가 될까? 그 숫자가 당신의 소비를 멈출 겁니다. 부자가 되는 비밀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작은 선택의 연속이죠. 오늘 커피 한 잔을 참으면 미래의 나는 수백만 원을 더 갖게 됩니다. 오늘 배달 한 끼를 참으면 미래의 나는 집 계약금을 갖게 되고요. 오늘 택시 한 번을 참으면 미래의 나는 아파트 한 평을 더 갖게 됩니다. 돈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돈을 통제하는 삶을 사세요. 계산하는 습관 하나가 당신의 미래를 바꿉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에 복리 계산기를 깔고 다음 구매 전에 써보세요. 그리고 그 숫자를 보세요. 당신의 뇌가 알아서 올바른 선택을 할 겁니다. 부자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계산하는 사람일 뿐이죠. 당신도 오늘부터 계산하세요. 30년 후 당신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